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해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또 머리가 아픈데, 어, 조금 답답하네요, 해축. 음, 애초에 뭐, 웨스트햄이 뭐, 비긴 것도 비긴 거지만, 파리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브레멘이, 불안해서 이제 뺐던 상황이랑, 뭐,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어디선가는 분명히 하나가 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어제. 어떤 조합을 하더라도. 그래서 AT가 이제 막판 극장골로 이기다가 비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아쉬워할 것도 없고, 어제 낮 경기라도 이제 적중을 했기 마련이지, 안 그랬으면 이번 주말도 처참했다. 그래서 오늘 낮 경기 미축은 건너뛰었습니다. 개인적으로만 분석은 했지 따로 이제 조합은 나가진 않았고, 낮 경기가 오늘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좀 짧게 하고 이따 오후에 저녁쯤에 와서 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축은 배당을 좀 높여서 가볼게요. 어제도 뭐 낮은 배당들을 데리고 가긴 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배당을 좀 높여서 가겠다. 그렇다고 이제 어제 낮 경기처럼 높여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낮 경기는 사실 잠깐 얘기하자면, 원래 그 야마가타하고 이랜드가 언오버였습니다. 언오버. 야마가타 언더, 이랜드 오버. 근데 이제 뭔가 승이 좀 더 좋아 보여서 이제 5개씩 나눠 갔던 건데, 만약 그게 언오버로 빼졌더라면 아마 한 조합은 더 적중됐을 거예요. 왜냐? 나머지 승패 라인이 8경기였기 때문에 아마 4개씩 나누지 않았을까. 그러면 배당은 좀 줄어들었겠죠. 저 8.7배보단. 근데 뭐 조합이 하나 더 적중되는 게 중요하니까. 자,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지? 구마모토. 1시 경기가 이제 처음 마감되는 건데 좀 짧게 하겠습니다. 뭐 길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자, 구마모토. 일단 상성은 센다이가 좋고, 지금 그래도 이제 리그들이 지금 한 10경기 정도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아주 초반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마모토가 최근에 3경기 무패 중이기도 하고, 뭐 리그로 치면은 중간에 컵 대회 제외하면 4경기 연속입니다. 그래서 2승 2무. 뭐 흐름 자체는 좋다. 뭐 순위는 센다이가 5위, 구마모토가 14위인데 불과 승점이 3점, 한 경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뭐 완전 초반은 아니지만 한 경기 차이로 순위권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뭐 5위하고 14위다. 뭐 순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센다이도 최근에 3경기 무패 중. 뭐 컵대회 포함하면 여기도 4경기.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언더였습니다. 구마모토는 그래도 홈에서 득점력이 좀 있는데, 요거는 구마모토가 홈인 점. 센다이가 뭐 원정 성적이 나쁘진 않지만 뭐 득점이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이 제일 높긴 해요. 센다이가. 왜냐면 최근에 득점이 너무 저조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원정인 점을 감안하면은 저는 무승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렘보다는 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드니하고 뉴캐슬 제치. 자, 7, 9인데 그리고 뭐 결장도 크게 없으면은 언급을 따로 하진 않을게요. 뭐 압도적으로 어느 한쪽이 밀리지 않는 이상 거의 뭐 별반 차이 없다 생각하면은. 자, 7위 9위인데 승점 5점. 자, 득점은 시드니가 앞서고 있습니다. 뉴캐슬 제치를. 그리고 뭐 시드니 홈이나 뉴캐슬 그 제치의 원정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성적이
일단 그 상성에서는 시드니가 훨씬 좋습니다. 뉴캐슬 제츠 상대로 홈에서 많이 좋아요. 그 몇 년간 한 번밖에 안 졌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이제 아침2 결국에 라이언시티한테 1대 0으로밖에 못 이겼기 때문에 떨어졌고 이제 리그에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리그 뭐 오클랜드 FC도 2대 0으로 이기다 비겼고 뭐 애들레이 원정도 3골. 요새 득점이 괜찮아요. 시드니가 홈에서 뭐 4골도 넣은 적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홈의 시드니는 득점력이 좋습니다. 득점 1위. 호주 통틀어서 1위입니다. 그리고 뉴캐슬 제츠는 뭐 최근에 센트럴 코스트 6대 0으로 이기긴 했지만 원정에서 뭐 3대 3도 있고 그리고 얘네도 지금 원정 4경기 무패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뉴캐슬 제츠도 해볼 만은 합니다. 다만 이제 승패로 봤을 땐 시드니 승리 배당 대비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최근에 4경기 승리가 없고 오클랜드 FC전도 결국 비겼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땐 뉴캐슬 제츠가 좋아 보이죠. 왜냐 원정 4경기 무패 중이기도 하고 뭐 둘 다 홈 원정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뉴캐슬 제츠는 워낙 이제 오버 성향이 강하긴 한데 3.5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시드니가 그래도 득점력이 되기 때문에 오버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요코FC하고 간바 오사카. 자, 요코FC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뭐 승점도 2점 차고 득실도 오히려 요코FC가 좀 더 괜찮고 득점이 적긴 하지만 그리고 홈의 요코FC 성적이 더 좋기 때문에 뭐 결장자가 막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아니라서 일단 홈에서도 나름 요코하마 FC가 간바 오사카하고 약간 비빕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컵대회 이겼고 리그에서도 2경기 무패 3경기 무패 흐름이라 좋습니다. 흐름 자체는. 간바 오사카가 이제 원정 가서 이기고 오긴 했는데 연장을 갔고 그리고 간바 오사카가 최근에 리그에서 보면 3경기째 승리가 없긴 하거든요. 나고야를 잡긴 했지만 홈에서 원정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 첫 경기 이제 오카야마 원정 그에서도 이제 무득점으로 졌고 그래서 무득점 경기가 원정에서 3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요코하마 FC도 언더가 상당히 많은 팀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언더는 배당 대비 메리트 없고 요코 FC 프렘 봅니다. 흐름 따라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시미즈하고 후쿠오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쿠오카가 순위가 꽤 높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2위입니다. 2위. 다만 이제 득실은 시미즈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후쿠오카가 원정 성적이 조금 더 괜찮긴 하지만 시미즈도 홈에서 뭐 한 번밖에 안 졌고 그리고 상성에서 시미즈가 홈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최근 뭐 1승 1무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2대 0에서 3대 2로 역전하지 않았나요? 0대 2로 지다가 뭐 상대 자책골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득점이 좀 꾸준합니다. 최근에. 그리고 홈인점을 감안하면 2부에서 1부 올라온 팀 치고는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후쿠오카는 뭐 그야말로 뭐 압도적인 흐름이죠. 지금 비셀 고베전부터 진 적이 없습니다. 8승 1무. 지난 도치기 원정 컵대회까지. 그리고 1실점 이상을 잘 안 해요. 마체다전 빼고는 다 이제 뭐 무실점 아니면 1실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후쿠오카 흐름으로 가야죠. 아무리 시미즈가 요코마리를 잡았다고는 하지만 역전승이었고 그리고 뭐 가와사키랑 비기고 쇼난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왜냐면 지금 쇼난이 처음엔 성적이 높았는데 지금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쇼난이라고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산푸이로랑도 비기고 시미즈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상성에서도 후쿠오카 상대로 좋고 그래서 이 연승을 언제까지 가느냐. 지금 리그로만 치면은 3연승 중이긴 합니다. 다만 후쿠오카도 원정에서 대부분 한 골 차였기 때문에 후쿠오카 승무 봅니다. 승무.
시미즈 승무를 봤으면 프렌을 갔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음. 그래서 요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흐름을 계속 타고 있는 후쿠오카냐, 아니면 홈에서 그래도 좀 많이 진 적도 없고 강팀 상대로 좀 했기 때문에 무승부를 가느냐. 일단은 반반 보겠습니다. 반반. 나고야하고 산프이로 가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 홈에서 연패 중인데 산프이로 상대로, 일단 나고야가 최근에 3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그게 다 원정이었습니다. 홈 2경기는 연승 중이에요. 그리고 승부 차이까지 끝에 졌는데 도야마전. 산프이로도 원정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시미즈나 이제 교토상가한테도 못 이겼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첫 경기 마치다 이긴 거 빼곤 지난번 또 오카야마한테도 졌기 때문에 저는 나고야가 할만하다는 생각입니다. 나고야 프렌 쪽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상성에서 살짝 좀 밀리긴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꼴찌입니다. 나고야가. 근데 산프이로가 득실이 굉장히 괜찮아요. 다만 이제 득점에서 조금 앞서고 있다는 점. 실점이 많긴 하지만 나고야. 그리고 산프이로가 원정 성적이 별로 좋진 않아요. 뭐 그렇다고 보면은 나고야 입장에서는 어쨌든 산프이로보다 안 좋은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컵 대회 연장까지 갔다 왔다는 점. 그래서 결국 떨어졌는데 홈이라서 그래도 뭐 쉽게 졌던 적은 없습니다. 마치다전도 한 골 차였고. 그래서 최근에 산프이로가 득점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이 정도면 비벼볼 만하다. 그래서 나고야 프렌까지는 좀 그렇고 승까지는 안 보니까 무승부 한번. 산프이로도 연패당할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셀고베 마치다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이 빗셀고베 같은 경우는 항상 얘기하지만 저랑 잘 4대가 잘 안 맞습니다. 상성에서는 마치다한테 2번 해서 2번 다 지지는 않았지만 항상 갈 때 보면 뭐 가와사키도 지난번 가와사키 프렌 하나 뚫렸던 것 같은데 결국엔 빗셀고베가 이겼죠. 2대1로. 그리고 빗셀고베가 가면 또 지고 반대로 가면 이기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마치다가 이 원정 성적이 대단히 좋은 팀이거든요. 이 둘이 승점 차가 이제 한 경기 차이도 안 나고 득실도 얼추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마치다가 원정에서 4승 1무로 무패 중이고 빗셀고베도 홈보다 원정이 좋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이제 피해가는 게 좋긴 해요. 4대가 안 맞으면. 그리고 빗셀고베가 최근에 연승 중이고 생각보다 실점이 적기 때문에 언더 성향이 좀 강합니다. 빗셀고베는. 근데 마치다는 워낙 이제 최근에 원정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지금 5승 1무 6경기 무패 중이거든요. 아마 원정에서 졌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긴 해요. 그 컵대회 포함하더라도. 그래서 마치다 프렌 봅니다. 이건 뭐 길게 안 보고. 그러니까 어제 프렌 보면서 번외로 이무를 데려갔던 게 무 가능성이 높았어요. 어제 성남도 그렇고 웨스턴 시드니도 그렇고. 오늘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요코FC도 프렌 보지만 무승부 가능성이 높고 마치다도 빗셀고베가 지금 연승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상성도 그렇고. 그래서 예전에는 프렌 보면은 좀 더 이제 승 쪽으로 갔었는데 요새는 무승부 쪽을 많이 보는 추세입니다. 저는. 자, 오카야마하고 가시마 가도록 할게요. 주말인데도 공사를 하네. 소음이 있더라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빠르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카야마가 지금 상당히 순위가 좋죠. 4위. 뭐 가시마도 8위라서 불과 이제 승점이 1점 차밖에 안 되긴 합니다. 근데 가시마가 득점력이 워낙 좋다 보니 리그에서 2번째로 좋거든요. 교토상가랑 동률인데 가와사키가 제일 좋고 오카야마가 이제 실점이
이 최소 실점 팀이다 보니까 득점이 차이 나더라도 실점이 적다. 그리고 오카야마 같은 경우는 2부에서 올라왔는데 지난 산푸이로 원정까지 이기면서 연승, 특히 홈에서는 무패 중입니다. 그래서 하필 또 홈에 오카야마를 만난 가시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오카야마 4승 2무입니다. 홈에서 1위예요, 1위. 그리고 뭐 가시마 입장에서는 얘네도 홈에서 좋지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둘 다 홈에서 잘하고 원정에서 못합니다. 그래서 오카야마가 최근에 지난번 산포이로도 승무 언더를 고민하다가 결국 승을 갔는데 오카야마 대부분 언더예요, 언더. 실점이 적어서. 그래서 홈에서 못 이기더라도 이제 비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가시마는 득점이 좋긴 하나 지난번 교토상가 이제 2대0에서 4대3으로 역전패 당한 것도 그렇고 원정에서 득점력이 저조합니다. 그 가시화전 그리고 언제였더라? 가시화전이죠. 가시화전. 그 원정에서는 가시화전 빼면은 한 골 이상을 잘 못 넣고 무득점 경기도 2경기나 되고 세르소 원정도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홈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원정은 별로 갈 생각이 없다. 나왔죠 뭐. 오카야마 프렌입니다. 근데 이것도 비길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리 오카야마가 홈에 무패라도 본인들이 이겨도 한 골차 승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기면 3연승이거든요. 근데 가시마가 오늘까지 지면 4연패이기 때문에 4연패까지 그림은 그려지지 않는다. 사실 연패 흐름으로만 본다면 오히려 4연패의 가시마 그림이 안 그려지기 때문에 처음으로 오카야마가 홈에서 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연승도 끊어지고 가시마는 연패도 끊고 근데 이제 꼭 승패만 끊는 게 아니고 무승부도 있기 때문에 오카야마도 무패 흐름 이어가고 가시마도 연패 끊고 무가 가장 좋지 않나. 그래서 프렌 봅니다. 프렌. 오카야마 프렌. 자, 삿포로하고 후지에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로 넘어가서 삿포로 같은 경우 지금 하위권에 있죠. 근데 이제 뭐 후지에다랑 뭐 3점 차고 득실이 안 좋아요. 득실이. 득점에 비해 실점이 많다 보니 뭐 후지에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 다만 후지에다가 아직 원정 승리가 없습니다. 3무 1패. 근데 오히려 패배가 적기 때문에 삿포로가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둘이 맞대결 전적이 없습니다. 후지에다는 이제 2부에서 있고 삿포로가 1부에서 2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삿포로가 퇴장도 있었어요. 수비 퇴장이 한 명 있습니다. 미토전에 이제 원정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삿포로도 보면은 최근에 뭐 거의 무승부도 없고 아예 무승부 자체가 없네요. 리그 초반에 4연패 원정 가서 연승했다가 또 다시 최근에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고 있고 후지에다 같은 경우에는 첫 경기 지고 난 이후에 흐름이 좋았다가 요새 다시 또 패배가 좀 많아졌습니다. 컵대회 포함해서. 그래서 사간도 쓰나 다만 이제 제프하고의 경기 뭐 2대3 뭐 골을 그래도 넣은 게 좋다고는 보여지는데 원정에서 아직 후지에다가 무가 워낙 많다 보니 삿포로도 뭔가 무 한번 나올 타이밍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요 경기는 사실 패스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후지에다도 연패 중이고 원정 승리가 없고 삿포로도 뭔가 좋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굳이 이런 거 뭐 애매하다고 해서 무승부 갈 바에는 저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타 대 이와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키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와타랑은 승점이 거의 2배 차이거든요. 득실도 밀리고 물론 이와타도 실점이 적은 편은 아닌데 아키타가 워낙 많고 그리고 딱 하나 이제 이와타 상대로 해볼 만한 건 이와타도 홈에서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4승 1무. 그러니까 홈에 비해 원정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키타 홈의 성적이 안 좋더라도
원정에 이와타면 해볼 만하다. 요런 느낌이고, 그러면 이제 상성을 보면은 일단 이와타가 진 적은 없긴 하거든요. 2승 2무. 근데 이제 아키타 홈에서는 다 비겼습니다. 그 2무가 아키타 홈의 2무다. 이와타도 이제 홈에서만 다 이긴 거지 원정 가서는 못 이겼고. 자, 일단 아키타가 일정이 이와타보다는 조금 더 있습니다. 컵 대회를 가장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도쿄 베르디전 결국엔 졌죠. 연장 가서. 그래서 그 경기 포함 지금 3경기 승리가 없고, 뭐 리그로만 치면은 그래도 2경기 연패. 얘네도 무승부가 없네요. 오로지 승패로 갈리고 있고, 초반에는 거의 대부분 오버였는데 일단 오버가 압도적으로 많긴 합니다. 그리고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디만큼 흐름이 좋냐면 원정의 지금 흐름이 뭐 원정 흐름을 떠나서 무패 흐름으로 보면 후쿠오카만큼 좋지 않나. 지금 얘네가 지금 5승 2무 7경기 무패 중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 2경기는 다 선제골을 내주긴 했어요. 시미즈도 결국에 역전을 했고 컵대회 구마모토전도 비겼고 하긴 했는데, 뭐 리그로 보더라도 3승 2무입니다. 그래서 뭐 그 초반에 이제 연패를 당하긴 했지만 원정에서 얘네도 1부에서 떨어져서 2부에서 초반에 성적이 좋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무패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아키타의 그 상황을 봤을 땐 실점이 많아요. 아키타가. 뭐 최근에 5실점, 뭐 4실점, 물론 원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와타 쪽으로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당도 이와타 쪽으로 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완벽하게 이와타 승까지 보긴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이와타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홈에서 압도적으로 좋지. 뭐 원정 사실 그 컵대회 제외하면은 센다이전 이긴 게 전부입니다. 야마가타전도 0대 0으로 비겼고. 그래서 아키타가 그래도 오미야 상대로 한 골 차. 야마구치도 잡고. 홈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없어요. 원정에 비해.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결론은 이와타 승무 쪽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제프하고 오이타. 제프가 지금 1위인데 작년에도 저는 이제 홈에서 득점력도 좋고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오이타 상대로 최근에 홈에서 승리가 없긴 해요. 최근엔 2경기 연속 비기고 있고. 근데 지금의 제프는 확실히 좋습니다. 8승 1패. 유일하게 20점대의 득점, 그리고 득실도 괜찮고. 다만 이제 오이타가 비빌 수 있는 건 패배입니다. 패배. 지금 딱 한 번씩 진 팀들이 세 팀이 있거든요. 1위 제프, 4위 이마바리, 11위에 오이타. 근데 오이타는 2승 6무 1패로 무가 많다. 근데 실점이 제프보다 적긴 합니다. 7실점. 근데 8득점이죠. 그래서 22득점에 9실점 하는 제프에 비해서는 득실 차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프가 홈에서 4승 무패입니다. 12득에 4실점. 유일하게 전승 중인 팀이 제프거든요. 그리고 오이타가 아까 무가 많다 했잖아요. 홈에선 무패긴 해요. 1승 4무. 원정에서는 1승 2무 1패로 홈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프의 그 결장자가 크게 있지 않는 한 흐름 따라가야 된다. 지난번 후지에다전까지 이겼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컵대회 좀 삐끗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와타전까지 져서 이제 연패를 해서 문제이긴 한데 홈만 보면은 최소 2골 이상입니다. 한 골 넣은 경기도 없어요. 그래서 오이타가 걸리는 건 이제 실점이 적고 요새 웬만해선 잘 안 지기 때문에 그게 좀 걸리긴 합니다. 왜냐면 중간에 컵대회 야마구치전 빼고는 리그에서는 6경기 무패긴 해요. 근데 이제 1승 5무입니다. 1승 5무 중에
대부분 이제 득점을 많이 해서 비겼던 경기는 오미압밖에 없고 나머지는 한 골 이상을 못 넣고 있어서 냉정하게 흐름을 보면은 제프도 쉽게 이길 거라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제프가 뭐 홈에서 다 1대0으로 이겼다면은 무승부를 좀 더 염두에 둬야 되는데, 뭐 반반의 무승부보다는 6대4 정도로 봅니다. 제프가 그래도 다득점을 하는 경기들이 많았어가지고 오이타가 만약에 골을 못 넣는다, 뭐 샌다이전처럼, 그러면은 뭐 제프의 승리가 좀 더 유력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제프 승을 한 6 정도 보고, 물을 안 볼 수밖에 안 볼 수 없는 건 오이타의 그 오무 때문입니다. 1승 5무. 괜히 실점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경기였죠 이게? 어제 경기가 적었기 때문에 23경기네. 23경기 중에 제가 몇 경기 했죠? 딱 10경기? 한 경기 빼니까. 자, 도야마까지 공개를 하고 나머진 조합에 포함해서 나갑니다. 참고하시고. 자, 상성은 둘이 이제 2번 붙어서 2번 다 비겼고, 도야마 같은 경우 승점이 좀 차이가 나요. 이와키가 꼴찌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리그에서 승리가 없는 유일한 팀이 있습니다. 그게 이와키거든요. 3무 6패. 득점도 3득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실점이 뭐 한 자릿수도 아니고 2자릿수고. 그래서 이와키가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지금 도야마가 3부에서 2부 올라왔거든요. 이와키는 원래 2부 팀이었고, 도야마가 지난번 제가 프렌을 봤던 경기 나고야, 결국 승부 차이 끝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와키는 진작에 이제 오미야한테 떨어졌기 때문에 일정이 조금 더 유리하다. 왜냐면 연장 가고 승부 차이까지 갔기 때문에 아무리 홈이라도 체력적인 이슈가 있죠. 뭐 물론 로테를 돌리거나 그랬다면은 뭐 좀 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최근 3경기 3연속 무승부 중입니다. 도야마가. 그리고 컵대회 빼더라도 홈에서 나름 괜찮아요. 샌다이전 한 경기밖에 안 졌고, 이와타나 반포레고, 야마구치. 예. 그래서 이와키가 노릴 수 있는 건 일정 부분이고, 한데 최근에 이제 2경기 득점이 없었고, 원정에서 무득점 경기가 상당히 많았다. 사실 컵대회 빼면은 원정에서 득점을 한 경기는 한 경기밖에 안 됩니다. 미토전. 그래서 아무리 도야마가 뭐 일정이 좀 빡세고 연장까지 갔다 왔다고는 하지만 이와키의 득점을 생각하면은 이게 갈 수가 없어요. 도야마 승부 봅니다. 다만 무승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승무 보는 입장에선 언더로 가는 걸 더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러면은 이제 거의 한 11경기? 12경기 남았나? 나머지 경기부터는 그냥 쭉 가도록 할게요. 요걸 내리면 되는구나. 도쿠시마. 자, 도쿠시마하고 미토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지금 얼마나 지났죠? 30분 지났네. 11시 한 20분 안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빨리. 도쿠시마 미토. 둘이 순위 차이는 별로 없고, 승점 1점 차라. 그러니까 미토는 득점 많고 실점 많고, 도쿠시마는 득점도 적고 실점도 적고, 득실이 플러스 2로 갔습니다. 둘 다. 확실히 이제 보이죠. 그리고 이 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언더예요. 딱 한 경기 오버가 났는데 그게 어디였냐? 컵대회입니다. 컵대회. 그러면 사실 컵대회 빼면은 없죠. 다 언더예요. 다 언더. 본인들이 가장 많이 골을 넣은 게 2골, 실점도 가장 많이 했던 게 1골이기 때문에 거의 언더고, 미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일정이
이 간바 오사카 컵 대회도 있었고 연장까지 가서 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조금 도쿠시마보다는 안 좋다. 근데 미토도 보면 원정에서 득점력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무득점 경기들도 있고 그래서 홈만큼은 좋진 않습니다. 왜냐? 홈에서는 이제 무패기 때문에. 그래서 요 경기도 뭐 상성은 미토가 살짝 더 최근엔 좋긴 하지만 이게 언더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긴 해요. 뭐 미토 프렌이나 뭐 도쿠시마 그렇다고 무승부가 좀 유력하지 않나. 다만 이제 도쿠시마도 득점을 많이 못하다 보니 도쿠시마 승무에 언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래도 도쿠시마 승을 보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언더보다는 그냥 일정이 조금 더 유리하니까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바리하고 오미야. 자, 상위권의 싸움인데 일단 오미야도 승점이 꽤 높고 이마바리도 그런데 이 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둘 다 3부에서 올라온 팀인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둘 다 성적이 엄청 좋은데 그 뒷받침되는 게 홈입니다. 홈 성적. 둘 다 홈에서 무패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이마바리 프렌, 오미야 프렌을 봤던 거고 지금 오늘 홈 경기는 이마바리죠. 지난 세레소 오사 결국 떨어졌지만 90분 기준 3대3. 그래서 이마바리가 물론 이제 홈 무패는 아니네. 첫 경기를 졌기 때문에. 근데 이마바리가 이제 제가 그 기억하기론 그 바렌나전 하기 전까진 좀 의구심이 좀 들긴 했어요. 홈에서 득점력 때문에. 왜냐면 3경기 연속 득점이 없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골 넣는 거 보면은 거의 초반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첫 경기 진 이후에 그 단 한 경기도 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미야는 홈에서만 무패지 원정에서는 도쿠시마, 사간도스한테도 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홈팀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마바리 쪽이 상성에서도 1승 1무고 3부에서 붙었을 때도 이제 2번 붙어서 1승 1무기 때문에 그래도 이마바리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미야 홈이었으면 오미야 받겠죠. 그리고 오미야가 지난번 아키타전에 퇴장이 있습니다. 공격에 그 스키모토 켄유 이 선수가 2골을 넣고 있는데 거의 풀 경기 출전 시간도 거의 풀타임이기 때문에 이거 빠지는 게 이마바리한테 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정 부분도 오미야도 컵 대회를 치렀습니다. 얘네도 연장을 갔어요. 둘 다 홈에서. 그래서 뭐 일정 부분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마바리 승무 사이드로 좀 보겠다. 언어보로 치면은 오미야가 근데 원정에서 무득점 했던 경기들이 있어서 이마바리도 예전 초반에는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버 가기가 좀 애매해요. 배당이 오버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승무로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승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살짝. 자, 그 다음 안산하고 부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산하고 부산의 그 순위를 보면은 지금 뭐 홈에서 성적은 반반이고 안산이 지금 득점에 비해 실점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홈에서 아직 1승이 없고 부산은 또 원정 무패다 보니 흐름 자체는 부산이 더 좋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 부산이 4경기째 승리가 없고 안산은 지난 전북전에 연장 가서 지긴 했지만 리그로 치면 천안시티를 잡긴 했거든요. 그리고 홈에서 화성FC하고 3대3으로 비기기도 했고 근데 연장 간 게 좀 크고 부산은 쉬었단 말이죠. 이미 컵대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부산 승무로 봅니다. 부산 승무. 안산이 또 전북 원정을 갔다 왔다 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 예전에 수원 삼성한테도 한 골 차였기 때문에 부산의 승무로 보지만 원정인 점을 감안하면은 무승부도 배제할 순 없다. 뭐 원정이라 부산 승이 아주 좋아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가와사키하고 도쿄베르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9경기 남았구나. 자, 일단 지난번 한 경기 틀렸던 가와사키 프렌, 일단 가와사키가 오랜만에 패배를 했다. 그 교토상가한테 처음 진 이후에 두 번째 패배죠. 그리고 홈에서는 그래도 나름 득점력도 최근에 좋았고, 비기긴 했지만, 그리고 가와사키는 일정이 더 좋진 않아요. 뭐 리그 경기이긴 했습니다만 그 날짜가 동일했고, 도쿄베르디가 이제 원정을 가서 연장 갔다는 것밖에는. 근데 도쿄베르디가 원정에서 무가 엄청 많거든요. 최근에 빗셀고베전 졌기 때문에 그때 아마 퇴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와사키가 뭐 득실도 훨씬 좋고, 특히 그 지난번에 일단은 퇴장 때문에 그 미드필더에 이 선수도 두 골이나 넣고 있고 거의 풀타임으로 뛰었기 때문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도쿄베르디 입장에선. 그리고 득점이 원정에서 최근에 좀 부족해요. 3경기 무득점에 아키타전도 한 골밖에 못 넣었어가지고 가와사키가 그래도 홈인데 잡지 않을까. 배당은 무승부 쪽으로 빠지는데 저는 지금 4경기째 승리가 없다 보니 가와사키가 오늘은 이겨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가와사키 승. 언어보는 건너뛸게요. 자, 쇼난하고 가시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화가 한 번밖에 안 졌거든요. 득실도 더 괜찮고. 쇼난이 리그 초반에 성적이 좋았습니다. 얘네가 홈 성적이 좋았는데 3승 1패. 가시화는 원정 무패팀 2승 3무. 그리고 이 초반에 3연승 하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2경기도 비겨서 초반 5경기 무패였어요. 그래서 리그 초반에 거의 1, 2위였는데 최근에 워낙 그 패배가 많아져가지고 5경기 중 한 번밖에 못 이겼습니다. 3연패도 했었고, 특히 원정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인데 다행히 오늘은 홈이다. 나고야를 잡았던 그 이후에 이제 경기이기 때문에 연패도 끊었겠다. 그리고 리그 초반에 좋았잖아요. 가시마랑 우라와도 잡고. 그래서 가시화가 지난번 일정도 후쿠시마 일정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무패 흐름이다. 컵대회 포함 단 한 경기도 진 적이 없긴 해요. 가시화가. 그래서 쇼난이 일정도 유리하고 모든 상황이 좋긴 하지만 상성에서도 가시화한테 지금 4연패 중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좋았다면 프렌을 보겠지만 이거는 그 홈인 걸 감안해서 무승부 보는 게 맞다. 무 봅니다. 무. 가시화도 원정에서 대부분 무도 좀 있고 한 골차 승부도 은근히 좀 있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레소하고 FC 도쿄 가도록 할게요. 자, 세레소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뭐 도쿄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순위 차이가. 근데 득실이 조금 더 괜찮고 득점력이 나름 좋더라고요. 근데 실점이 많아서 세레소가. 그리고 지금 보니까 홈에서 유독 도쿄한테 최근에 잘 못 이겼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이겼었는데 최근에 좀 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전적은 뭐 거의 살짝 밀리는 정도인데 뭐 아주 크게 밀린다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세레소의 일정인데 둘 다 컵대회가 있었죠. 도쿄도 원정, 세레소도 원정. 연장 가서 이겼습니다. 둘 다. 근데 어쨌든 도쿄는 리그 초반에 이제 몇 번 이긴 것 빼고는 리그로만 치면은 지금 3무 4패 7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특히 원정에서 무득점도 많고,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컵대회를 제외하면은 홈에서는 4경기 무패 중이죠. 가시마, 오카야마, 우라와, 나고야까지 해서 둘 다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도 동일하고, 이건 세레소 승 봐야 되지 않나. 뭐 마엔까진 모르겠지만 세레소 승은 해줄 것 같다. 그래서 배당 대비 오늘 그나마 괜찮아 보입니다. 세레소 승. 자, 그다음 센트럴하고 메가서 가도록 할게요. 자, 호축인데 일단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메가서하고 이제 승점 차가 그래도 7점이면은 거의 한 3경기이기 때문에 없진 않고, 득실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메가서가 이제 득점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고 실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득실이 꽤 많이 차이 나요. 득점에서 20골, 실점에서도 9골. 그래서 메가서가 득실이 훨씬 좋다. 그리고 메가서는 원정에서 강한 팀이거든요. 근데 오늘 원정입니다. 원정. 그리고 센트럴 같은 경우는 지난번 뉴캐슬 제츠 0대6으로 지면서 수비수 퇴장 있었죠. 그리고 메가서 같은 경우는 딱히 결장이 크게 없습니다. 이러면 아무리 홈이어도 메가서의 최근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리즈번하고 애들레이 원정에서 2경기 다 5득점씩 했습니다. 5대4, 5대1. 뉴캐슬 제츠까지 3대3 하면은 최근에 예전에 3연패 할 때 그 느낌하고는 달라요. 원래 예전에도 원정에서 득점력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좀 부진했었거든요. 최근 득점력 보면은 아주 막강하다. 그래서 센트럴의 승은 안 보인다. 물론 상성은 최근에 홈에서 반반이긴 합니다만은 퇴장도 있었고 원정 홈에서 실점이 좀 많다. 그래서 요거는 메가서 승 배당이 꽤 괜찮더라고요. 2배가 떨어져도 2배인데 지금 2.1, 2.11. 언어보는 2.5 기준 무조건 오버 봅니다. 메가서의 득점력 봤을 땐. 그래서 요거는 오버도 같이 본다. 승과 오버. 근데 전 뭐 언어보 묶는 게 따로 가지 않는 이상은 메가서 승을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자, 우라와하고 요코마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잠겨서 조금 더 톤을 낮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조용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도 이제 소리가 작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소리를 좀 키워주시면 감사하겠다. 자, 우라와하고 요코마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라와 같은 경우 요코마리하고 순위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우라와가 지금 요코마리가 강등권에 있는데 승점이 8점, 딱 2배 차이죠. 득실도 우라와가 좋고, 그리고 요코마리가 원정 성적이 아주 안 좋습니다. 1무 4패. 예. 그래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공격진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상성에서도 우라와한테 최근 밀리고 있고 5경기 3승 2무. 그래서 우라와가 다 좋습니다. 최근 교토상가도 잡았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교토상가하고 그 뭐였지? 몇 개 틀렸었는데 2개인가? 교토상가 프렌을 봤거든요. 아마 무승부 봤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우라와 경기. 근데 우라와가 어쨌든 리그 연승 중입니다. 홈에서도 3연승 중이고. 그래서 리그 초반에 승리가 없어서 좀 부진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잘 안 지고 승점을 많이 좀 챙긴다. 반대로 요코마리는 지난번 다 이겼던 경기도 2대0에서 2대3으로 역전패 당하고, 뭐 가와사키 원정 3실점, 나고야 오카야마전 무득점. 그래서 원정의 요코마리는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저는 요거 우라와 승부 봅니다. 흐름이 우라와입니다. 다만 우라와가 오늘 이기면 4연승이고 뭐 홈 4연승, 리그 3연승. 뭐 요코마리는 지금 6경기째 승리 없다 보니 타이밍상 한번 잡아줘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요코마리가 최근 다 다득점, 그러니까 대부분 오버여서 우라와도 홈에서는 2경기 연속 오버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뭐 무승부가 나오든 요코마리가 역배가 터지면
오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우라와가 지더라도 한 골은 넣을 것 같거든요. 근데 상성도 우라와가 좋기 때문에 일단은 승부 사이드로 보는 게 가장 좋긴 해요. 무승부 나면은 오버 무승부보다는 언더 무승부 날 확률이 크거든요. 1대1 정도. 그래서 저는 우라와 승무에서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비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지금 아까도 우라와의 상성을 봤을 때 우라와가 최근 요코하마 상대로 연승 중이긴 합니다만은 그 전에 2번 연속 비기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쨌든 득점력이 좀 되니까 최근에 뭐 가와사키 원정 3대3도 그렇고 지난번도 사실 거의 리드하고 있다가 역전패를 당한 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라와도 대부분 한 골 차였기 때문에 무에 좀 더 가깝습니다. 우라와 승부를 보지만 뭔가 3연패까지 그림은 그려지지 않아요. 왜냐면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지난번 연패를 하다가 3경기째는 비겼거든요. 이번에도 3경기째 패배까지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포항 가도록 할게요. 자, 제주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상성은 거의 반반이긴 한데 제주 홈 기준으로 살짝 우세인데, 일단 최근에 이제 리그 성적을 보면 뭐 둘 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포항이 살짝 앞서는 정도. 뭐 승점도 득실도. 근데 이제 제주가 홈이다 보니 뭐 지난번 부천전 컵대회 지긴 했지만 어쨌든 전북 원정 비겼고, 최근 홈에서는 수원FC도 잡아서 그나마 홈에서 해볼만 하지 않나. 원정은 확실히 좀 약하긴 하거든요, 제주가. 근데 포항이 요새 기세가 너무 좋다. 그때 광주전 첫 승하면서 최근에 울산 잡고 안양 잡고 안양도 역전을 했고 수원FC도 1대1로 비기고, 다만 이제 포항도 원정이라는 점, 원정에서 이제 광주전도 이제 겨우 이겼고 뭐 그동안 데이터가 이겼던 경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주 홈이면 제주도 할만하다. 그래서 전 무 봅니다. 무. 일정 부분만 포항이 이제 앞섰을 뿐이지 뭐 부천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제주도 쉽게 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포항의 무패 흐름은 이어갈 수 있겠지만 뭔가 연승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무 본다 요 경기. 자, 그다음 전북하고 대구 가도록 할게요. 자, 전북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일단 전북이 대구보다 승점이 조금 더 높고 아까 뭐 포항처럼 득실도 조금 더 괜찮긴 하거든요. 대구가 아직 원정 승리가 없습니다. 1무 3패. 제주, 대구, 수원 FC가 이제 원정에서 아직 승리가 없는 팀들이거든요. 그리고 전북이 뭐 결장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징야가 지금 좀 애매하거든요. 부상 때문에 아마 한 경기 못 나왔던 걸로 아는데 뭐 이번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근 6연패, 뭐 컵대회 이기면서 연패 끊어냈지만 리그만 봤을 때는 사실 7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리그 초반에 3경기 흐름 좋았으나 그 뒤로 이긴 적이 없다. 그래서 6연패 할 동안 뭐 득점도 잘하긴 했어요. 뭐 광주전도 골 넣고 서울전도 2골 넣었는데 무득점 경기가 은근히 좀 있었고, 그리고 전북이 물론 전북도 최근에 컵대회를 해서 연장 가서 이기긴 했지만 홈인점. 전북도 홈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김천상무 이긴 것 빼고는 이긴 적이 없긴 해요. 전북도 포항이랑도 비기고 뭐 제주랑도 비기고 하긴 했는데 무패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게 큽니다. 그래서 저는 전북 승무로 봐요. 전북 승무. 뭐 대구가 원정 3연패를 끊어낼 수도, 뭐 리그 6연패를 끊어낼 수도 있지만 세징야의 출전이 불투명하고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전북이 딱히 결장이 없고 무패 흐름이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게, 그리고 상성에서도 전북이 대구 상대로
홈에서 약 우세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전북이 좀 더 괜찮다. 그래서 전북 승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경기 마무리하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두 경기 하고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남하고 전남인데 일단 충남 같은 경우 지금 전남보다는 승점이 좀 2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리고 전남이 득실도 괜찮고 그나마 충남이 비빌 건 홈에서 무패입니다. 무패. 예. 근데 전남이 원정 성적이 워낙 좋아가지고 1등이거든요. 전남이. 그래서 이거 비빌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전남은 아직 홈 경기가 없습니다. 뭐 홈에 뭐 문제가 있나요? 홈에서 단 한 경기도 하질 않는데 오늘도 원정이고 4승 2무 1패입니다. 전남이. 뭐 컵대회 지긴 했지만 압도적으로 좋아요 지금. 득점도 꾸준하고. 그래서 충남도 최근 3경기 무패긴 합니다. 성남, 충북, 청주, 뭐 김포 상대로. 그래서 충남도 무패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승부 가능성 높다. 근데 이제 전남이 훨씬 더 원정에서 많은 경기를 해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가 안 나오고 승패로 갈린다면 뭐 전남 프렌이 더 좋아 보입니다. 무승부랑 전남 프렌을 볼게요. 상성은 충남 아산이 최근에 전남한테 살짝 좀 밀리는데 거의 뭐 큰 차이는 없다. 반반.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하다 보니 1시간 정도 돼버렸는데 30분에 좀 짧게 끝내려고 했던 게 길어졌습니다. 자, 경남하고 김포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경남 김포를 보면 지금 뭐 승점도 1점 차고 득실 차이도 크게 안 납니다. 근데 김포가 원정에서 무패다. 그리고 최근에 그 원정에서 컵대회 포함 3연승 중이기도 하고 득점이 나름 괜찮더라고요. 원정. 최근 홈에서는 못 이겨요. 지금 보니까 아직 홈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 그리고 지난 천안시티전 겨우 이겼죠. 연장 가서. 그래서 리그 2경기째 승리가 없긴 한데 지금 컵대회 제외하면 그래도 무득점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몇 경기 있긴 하지만. 그리고 뭐 경남이 최근 홈에서 김포한테 조금 아주 살짝 밀리고 근데 거의 반반이라고 봅니다. 이 경기도. 다만 이제 경남이 최근에 뭐 컵대회 일정도 없긴 했지만 리그에서 2경기째 득점이 없습니다. 컵대회는 진작에 떨어져서. 근데 이제 홈에서 보면은 충북 청주 3대0 뭐 전남 2대2 못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김포도 원정에서 강하긴 한데 최근 연장까지 갔다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이것도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무 봅니다. 무. 어제는 프렌을 보면서 무를 봤던 경기들이 많은데 오늘도 프렌 보면서 무승부를 보지만 어제처럼 조합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늘도 프렌 경기들이 몇 경기 보이긴 하는데 어제만큼 많이 보이진 않잖아요. 해봤자 뭐 한 두세 경기 되나? 어제는 거의 대부분 프렌이었고 그리고 일반승도 확실히 좋아 보이는 인천, 수원, 삼성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정도까지의 경기는 안 보이고 오히려 어제보다 경기가 더 많고 배당들도 더 높고 그래서 어제보다 좋진 않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승부도 무를 계속 나눠서 가볼지 지금 무승부 보는 것도 그래도 은근히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무승부 보는 걸 무로 가야 될지 프렘 보는 걸 무로 가야 될지 오늘은 2무 말고 3무로 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근데 2무가 확률이 더 높긴 한데 이게 어느 거 하나 빼기가 어려우면 3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다폴도로 가지 않을까 어제처럼 해축이라도 적중을 했으면 좀 더 확률 높게 갈 텐데 뭐 그러기에는 좀 애매해서 오늘도 어제처럼 낮 경기는 고배당 위주, 중고배당 위주로 갈게요. 두세 경기가 아니고 최소 3, 4경기, 많으면 뭐 5경기까지.
맥시멈이 5경기라 보거든요. 뭐 무자비는 원래 계속 하는 거고. 언오버를 갈지 말지를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 언오버가 별로 없으면 굳이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축 있다가 오늘 한 저녁 7시쯤에 오지 않을까 합니다. 어제는 좀 너무 늦게 와서 오늘은 7시쯤에 와서 좀 마무리를 하겠다. 어제 뭐 승무패 하면서 이제 분석한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어제보다는 좀 일찍 와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낮 경기 잘 골라가시길 바라겠고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따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